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1960년대 초반 화신그룹의 박흥식이 꾸민 남서울 신도시 계획은 그때만 해도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외국 돈까지 끌어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개발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지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1. 구역 면적 2410만 평. 2. 사업지 가. 영등포 신동출장소 관내 일부. 나. 성동구 은주출장소, 송파출장소 관내 일부. 다.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1원. 3. 사업비 약 270억 원. 4. 사업기간 약 11개년. 아니, 공보관,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예. 일단 규모가 크니까요.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건설국장 올라오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 무렵 윤태일 서울시장의 관심은 서울시내 주택 건설에 있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총력을 다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아무튼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박흥식의 신도시 계획안을 윤태일 시장이 검토하게 됐는데, 이거 못 알아먹겠어. 쉽게 좀 풀어봐. 특히 이 부분. 이 화신산업은 뭐고 흥한도시관광이란 회사는 뭐야? 흥한도시관광은 박흥식 씨가 세운 회사입니다. 이 남서울 도시계획안을 추진하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구만. 근데 이 관광은 또 뭐야? 서울을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남서울 계획 중에서 한강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강랜드? 그게 놀이터야? 일테면 그렇습니다. 대규모 위락시설입니다. 그래서 관광이란 개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봐. 현재 시점으로 분석해보면 이렇다. 박흥식 씨가 대주주인 흥한도시관광이라는 회사가 한강 남쪽 송파 가락동 일대에서 삼성동, 역삼동, 서초동, 반포동, 방배동을 거쳐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일대에 이르는 2,400여만 평의 땅에 전원도시를 11년에 걸쳐서 조성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 생각은 어때? 가능할 것 같은가? 글쎄요. 실제로 건설부나 보사부, 상공부로 회람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박 의장이 결정해도? 예. 여기서 박 의장 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박흥식 씨의 땅도 아닌데 그렇게 개발한다고 나서면 동의서를 받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벌써 그 지점부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못 본 채 아시죠? 알았어. 재증 걸렸던 게 확 뚫리는 것 같네. 김 국장,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삽니다. 박흥식에게는 아무래도 기분 나쁜 평가였다. 그런 반응은 서울시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친일파 정리를 해야 할 당국에. 무슨 소리요? 그 박 장군 말입니다. 그 박흥식 씨하고 무슨 관계예요? 관계도 무슨 관계요? 그런 거 없는 걸로 아는데. 박흥식 씨가 조선 부자라는 건 알지만 그 알고 보면 친일파인데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 장군이 독대를 하느냐 말입니다. 독대를 했다고 합니까? 몰랐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친일파하고 손잡아서 여론이 좋을 게 없습니다. 게다가 특혜라도 주게 되면 나중에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후에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우리 최고위원들 회의가 있으니까 도의해봅시다. 박흥식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는 그뿐이 아니었다. 그 후 건설부, 상공부, 보사부가 공동으로 남서울 도시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 건설부 입장에서 볼 때
박흥식 사장의 신도시 계획안의 수준은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가 도시 계획의 도자도 모르는 자들이 만든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보면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려면 사업지구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요. 박흥식 씨가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설사 동의를 해준다고 칩시다. 그거 다 받아내려면 2년은 걸릴 겁니다. 결국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상공부의 지적 또한 일리 있는 것이었다. 박흥식 씨가 일본 기업단과 장기적인 구상무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수입 쿼터제가 있습니다. 1963년도 우리의 수출 총액이 7천만 달러입니다.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이때에 박흥식 씨의 기업인 흥안에서 일본 기업단에 1,000만 달러치를 수출해 버리고 그것이 대일본 수출 쿼터에 포함된다면 결국 다른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업 규모에 비해서 투자 비용 마련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손정목 씨가 남긴 관련 기록. 박흥식 씨의 흥안이 2,410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한 1962년 말에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고 66년 말에 가서도 125달러였다. 1970년대에 서울시가 영동, 잠실 1,200만 평을 개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보다 10년이나 앞서서 일개 민간 기업이 2,410만 평을 개발한다는 건 꿈에 불과했다. 박흥식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서울 계획은 한마디로 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포장은 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무지 가능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들을 이따위로 하고 다니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내용 중에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아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뛰어다니면서 네가 성사시켜보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일이 되게끔 했어야가 아니네. 어떻게 마지막 심의 과정에서 이 꼴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박흥식의 분노는 당연했다. 남서울 신도시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열린 심의였기 때문이다. 1964년 8월 21일에 건설부 장관 주관으로 최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4차례의 심의가 더 있었지만 결론은 회의적이었다. 이와 같은 계획은 필요하고 권장해야 할 것이나 흥안이 제출한 남서울 신도시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1. 이 지역의 기본적인 계획은 광역적인 견지에 입각한 서울 도시 계획의 내용에 따라 수립한다. 2. 본 지역은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도시로 개발토록 한다. 정부는 분명히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건설부 장관 주도의 심의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박 대통령의 불허가 방침이 확고하게 결정된 뒤에 있었던 심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의견도 있다. 즉, 심의 이전에 이미 박 대통령의 심의 결정이 끝난 상태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관련 기록. 서울특별시가 군사상 목적으로 제3한강교, 즉 한남대교를 건설하겠으며 되도록 1965년 내에 착공하겠다는 뜻을 건설부 장관에게 상신한 것은 1965년 5월 초순의 일이다. 서울시에 의한 제3한강교 건설 계획은 흥안의 남서울 계획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이었다. 남서울 계획상 대상 토지의 일괄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3한강교가 착공되면
남서울의 땅값이 한꺼번에 뛰어올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흥식의 남서울 도시계획안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다. 오죽하면 1963년 12월부터 서울시장직에 있게 된 윤치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개나 소나 시골 띠개들이 전부 다 서울로 들어오니 이렇게 복잡하지. 예? 아니야. 최 기사 고향이 어디야? 강원도 강명입니다. 어이구, 출세했구먼. 예. 서울에는 서울 사람이 살고 시골엔 시골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울이 있고라냐. 윤치영은 박정희 대통령 후보의 선거 사무장과 공화당 국회의원 선거의 사무장도 맡은 인물이었다. 상대 후보자가 친조카뻘인 윤보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정희의 편에 섰던 것이다. 서울에 대한 그의 신념은 하나였다. 서울에는 서울 사람만 살아야 한다는 것. 1964년경 서울시 국정감사장. 윤 시장이 부시장 이하 시 간부들에게만 시정을 맡기고 주한 외교관이나 유엔군 장교들과 어울려 보내는 시간이 많다던데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이올시다. 저는 시장입니다. 저까지 만년필 들고 주판 튕겨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시장이 그렇게 시정에 게을리해서인지 서울 시내 도시개발 진척도가 지지부진합니다. 좀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도시 만들어야죠. 나도 좋은 도시 만들 줄 압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는 아무 도시계획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멋진 도시계획을 해서 서울시가 정말 멋진 도시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 겁니다. 농촌 인구가 서울로 몰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서울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건 바로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안인 겁니다. 그럼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서울시 인구가 지금 350만 명입니다. 해마다 30만 명이 증가를 해요. 광주시 인구만큼 매년 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진출할 사람들은 각 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고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는 그런 입법 조치를 의원들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법률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이 놀랄 만한 발언이었지만 특히 놀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인구 문제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먼. 예, 카카. 윤 시장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구 문제만 놓고 보면 윤 시장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350만. 6.25 때 겨우 17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도 한강을 건널 때 그 야단 법석을 들었는데. 예. 지금은 그 배가 됐으니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 인구가 그런 추세로 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흥식 사장이 처음에 제안했던 남서울 신도시 계획안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는 그를 선택해주지 않았다. 화신그룹 박흥식 회장은 1990년대 중반에 작고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그 무렵까지도 신도시 계획안을 가지고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화신그룹의 전설은 완전히 파산한 뒤였고 남은 게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과연 박 씨가 말년까지 지니고 있던 신도시 계획안은 그의 사업적 집념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